퇴근 후 집안일을 도맡아 해주는 처형과 저녁 약속이 있었어요. 그녀도 돌싱이 된 지 2년 차라 서로 상황이 비슷했고, 게다가 대학 동기로 오래된 친구이기도 하거든요. 함께 가기 위해 차를 몰아 도착한 곳은 조용한 한정식 집이었어요. 그녀는 반주로 백세주를 주문하며 따라주었지만 저는 운전을 해야 한다고 음료수를 고집했죠. 그녀는 혼자 술을 들이켜다가 제가 잔을 들지 않자 슬쩍 웃으며 말했어요. 한 잔만 해. 에이, 나 혼자 마시니까 술 맛이 안 난다니까. 그러지 말고 같이 한 잔 하자. 가는 길에 대리 불러서 가면 되잖아. 안 그래? 저는 살짝 망설이며 음료를 계속 마시려 했지만 그녀는 잔을 들고는 제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죠. 왜 술 마시기 싫은 거야? 아니면 나랑 마시면 술 맛이 덜 나서 그런 거야? 그녀의 농담 섞인 도발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나와 결국 그녀가 권하는 잔을 들었어요. 술 한 잔이 가져다 주는 여유와 함께 우리는 잠시 모든 걱정을 내려놓기로 했죠. 결국 한 잔 두 잔 하다 보니 어느새 술이 거의 세 병이나 비워졌더라고요. 어느 정도 취기가 돌면서 이제 슬슬 자리에서 일어나자고 했는데 술도 깰 겸 차를 마시러 갈지 아니면 근처 멀티방에 잠깐 가볼지를 고민하다가 그녀와 함께 멀티방에 가게 되었어요. 연인들이 잠시 쉬거나 게임을 즐기는 곳이라는 말만 들어봤지 저도 처음 가보는 곳이었죠.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 꽤 좁은 공간에 영화 감상용 스크린이 있었어요. 요즘 미인도가 엄청 유명하던데 그녀가 말을 꺼내며 포스터를 가리켰어요. 저거 보고 싶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죠. 그래, 처형 보고 싶은 걸로 보자. 영화가 시작되자 우리는 자연스레 스크린에 몰입했어요. 근데 영화가 시작되고 나서야 이 영화가 19금인 걸 알게 됐는데 이야기가 전개되며 둘 다 어느새 조용해졌고 영화의 분위기에 빠져들면서 우리는 서로의 표정을 잠시 살피며 묘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그러던 중 저는 다리가 저려오고 앉아 있는 게 불편해서 몸을 꼼지락거리기 시작했죠. 그녀가 피곤해 보이냐고 묻길래 야근 탓에 좀 힘든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잠깐 누워서 쉬어가자며 먼저 자리 잡더군요. 저도 옆에 누웠어요. 그렇게 서로의 존재를 가까이 느끼던 순간 굳이 피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녀도 저와 같은 마음인 듯 수줍은 미소를 지어 보였고 그 순간만큼은 우리의 복잡했던 마음이 어느 정도 편안해진 듯 했습니다. 이혼 후 꽤 오랜 시간을 홀로 보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었어요. 비슷한 상처를 안고 있으니 나도 모르게 그녀를 위로하게 되고 그녀도 마찬가지였죠. 때로는 속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며 이혼의 아픔이 가져온 외로움을 함께 채워가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 순간 그녀를 바라보는 내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저 친구이자 처형으로서 서로 아껴주는 사이였지만 그 너머의 애틋한 감정이 조금씩 쌓여가는 게 느껴졌어요. 어쩌면 동정심에서 시작된 감정일지 모르지만 두 사람 다 길게 이어진 외로움 속에서 서로의 존재가 점점 특별해지고 있었던 거죠. 하루는 우연히 손이 스치는 순간 우리는 동시에 움찔하며 멋쩍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묘한 전율이 스치는 걸 느꼈죠. 평소처럼 편하게 대화하면서도 그 밑에 남녀로서의 미묘한 감정이 스며드는 걸 둘 다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함께 있으면 조금은 편해지기도 하면서 동시에 새삼스럽게 그녀의 웃음소리나 말투가 더 크게 다가오는 걸 느끼는 요즘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37, 5년 차에 이혼한 돌싱남입니다. 16개월 된 딸 아이가 하나 있고 아내는 4살 연하로 대학 동기였던 처형의 소개로 알게 되어 썸을 타다 결국 눈이 맞아 연애를 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4년 차부터 아내가 종종 가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가출은 새벽녘이었어요. 딸 아이가 울어 잠에서 깼는데 옆에 있던 아내가 보이지 않더군요. 친정과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해봐도 다들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그동안의 잦은 부부싸움 때문인가 싶었지만 딱히 큰 이유도 없었던 것 같아 더 의아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 아이가 독감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동안 아내를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처가는 여전히 아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지 않았죠.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이가 많이 아프고 만약 잘못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요. 그랬더니 바로 그날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딸 아이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돌아온 아내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매몰차고 냉정하고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묵묵부답이었어요. 딸 아이조차도 그녀를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죠. 그래도 저는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 화를 내지 않고 이유를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또다시 사라졌습니다. 이번엔 퇴근하고 돌아왔더니 딸 아이는 처형이 돌보고 있더군요. 아내는 연락도 닿지 않았고 그러다 다음날 돌아오더니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이유도 없이요. 전 아이 때문에 용서하고 살자고 설득했지만 아내는 다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낀 건 몇 달이 지나서였습니다. 아내의 휴대폰 내역을 확인해 보니 새벽마다 특정한 번호로 연락을 했더군요. 이걸 보고 저는 작년 11월 제가 한 달간 해외 출장 갔던 시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부터 옆집 남자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더라고요. 그 남자는 3월에 이사 갔고 그 시점이 아내가 첫 가출한 시기와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술도 마시지 않고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도 없었고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준 적도 없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당황스러웠지만 이제는 더 이상 붙잡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매일이 죄책감으로 가득했지만 그때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의 안부를 물으며 제게 더 나은 무언가를 찾은 걸까요? 아내에게 제가 부족했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결국 엎질러진 물이라면 이혼을 통해 각자 더 나은 길을 찾는 게 맞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마지막 도장을 찍던 날 처형은 거의 통곡을 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괜히 내가 소개를 해줘서 이런 사단이 난 것 같아. 라며 어깨를 들썩이며 폭풍 오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아파졌습니다. 순간 충동적으로 그녀를 살짝 안아주었고 우리는 그렇게 끌어안고 한참을 함께 울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침울했던 분위기도 술기운에 점점 풀려 화기애애해졌고 처형은 주저없이 잔을 채워가며 그동안 얘기하지 못했던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사실 너를 많이 좋아했는데 고백할 자신이 없어서 동생을 소개해줬던 거야라고 말하며 저를 이성으로 생각했지만 괜히 고백했다가 멀어질까봐 내 마음을 확인해보고자 했다고 했죠. 그 후로 딸아이를 봐준다는 핑계로 처형과 만나는 날이 더 잦아졌고 서로 술을 좋아하다 보니 술자리도 자주 가지게 됐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배달 음식으로 찜닭을 시켜 혼자 소주를 홀짝이고 있을 때 처형이 불쑥 찾아와서는 혼술 중이야? 서글프게 뭐 하는 거야? 나한테라도 연락하지 그랬어. 라며 웃으며 들어왔죠. 요즘 애 봐주느라 고생하는데 술 친구까지 해달라고 하면 너무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 라고 답했더니 그녀는 웃으며 단숨에 잔을 비웠습니다. 혼술 하나 했는데 오늘은 술 친구가 생겨서 좋네. 나도 오늘 기분이 좀 다운됐었는데
그렇게 시작된 술자리는 소주 4병을 비우고 나서야 노래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처형, 우리 이러다 둘이 정분이라도 나면 어쩌냐? 그녀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처형과 매제 사이에 그럴 리가 있겠어? 라고 하면서도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득 처형이 자주 우리 집에 찾아오는 이유가 조금은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우리 집에 자주 와서 술 친구도 되어주고 집안일도 도와주며 더 가까워졌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점점 이성적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결국 3차까지 이어진 술자리에서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녀에게 함께 살자는 제안을 했지만 그녀는 망설이는 눈치였습니다. 성급하게 제안을 꺼낸 것 같기도 하고 그녀의 마음이 어떤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 복잡한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이 복잡합니다. 처형과의 관계가 이처럼 진전된 후 우리는 한 번 더 신중하게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결국 우리의 감정은 그저 일시적인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처형과의 관계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알 수 없지만 서로에게 기대어 함께하는 삶을 상상하게 되면서 왠지 모를 안정감과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서로가 진지하게 미래를 생각해 보기로 하였고 서서히 이 새로운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하면서도 처형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과정 속에서 서로가 성장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결과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를 바라며 앞으로 나아가기로